안녕하세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저희 4월 8일 날 만나고 이제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벌써 선생님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시간이 굉장히 참 빠릅니다. 그치? 우리 4월 8일 날 만나고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만났어요. 근데 4월 8일 날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 4월 9일 날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쵸?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한 지 지금 3학년 친구들이어서 아마 가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니까 어떤지 한번 느낌을 한번 써주시겠어요? 김현빈 친구가 안녕하세요. 도덕은 첫 수업이네요. 그러는데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월 8일 날 첫 번째 시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오래 만난 기념으로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맞히면 지금 여기 마치 친구는 완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1번. 간단히 두 문제만 준비를 했어요. 1번.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뭘까요? 우리 현빈이 친구는 과제가 있어서 온라인 계약이 조금 힘들다고. 근데 그것도 금방 또 적응하더라고요. 야, 여기 중3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많네. 우리 전준호 친구, 장준혁 친구, 그 다음에 예현 친구인가? 최현빈 친구, 그 다음 지영 친구. 맞습니다. 답은 딩동댕 87이었습니다. 이거 똑똑하네. 이렇게 박수 100번 쳐줘야 돼. 이렇게 맞은 사람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이렇게 뒤집혀져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제는 4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입니다. 우리 이거는 3 위에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3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첫 번째 숫자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숫자 4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환이가 숫자를 뒤집으면 보여요 라고 대답을 해줬네. 맞습니다. 그래서 87이었죠? 똑똑한 친구들 많아. 4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는 3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첫 번째 숫자로 보고요.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연이어서 적어주시면 돼요. 이 문제가 싱가포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낸 수학 문제래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이노 친구가 사칙 연산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1학년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문제였는데 이 시험 문제를 다른 데에서 알려주니까 어떤 학자들도 그렇고 대학 교수분들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친구들도 보면은 굉장히 막 사칙 연산 뭘 더하고 빼야 되나 곱해야 되나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3이라는 가운데에 있는 숫자 현빈이 친구 맞아요. 싱가포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낸 문제라고 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이 4가지 숫자에서 어떻게 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항상 이렇게 수학 어렵게 이렇게 막 풀었는데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좋아요. 심플하게. 장준혁 친구 박수 100번 쳐줘야 돼. 이 친구 박수 100번. 장준혁 친구가 맞췄습니다. 장준혁 친구는 앞으로 능력자라고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장준혁 친구는 이제 닉네임을 계속 능력자라고 하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 장준혁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2, 2, 1, 1이에요. 우리 피카스 친구도 맞았어. 맞아요. 그럼 왜 2, 2, 1, 1이면은 어떻게 푸냐면 김한율 팬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쌤이 지금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푸냐면 두 자리 숫자인 게 몇 개냐라는 거예요. 즉, 이 동그라미 개수 주변에 있는 숫자 중에서 두 자리 수인 숫자는 몇 개일까요? 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18, 10, 12라는 두 자리 숫자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3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를 보면은 18과 10이 맞닿아 있는 동그라미는 두 자리 숫자가 두 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2인 거고 10과 10이 두 자리 숫자가 두 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2와 12가 있어. 그때 두 자리 숫자가 몇 개야? 한 개죠. 그래서 1인 거고요. 18과 2 두 자리 숫자가 몇 개야? 한 개인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한 자리수, 두 자리수 이런 거 배울 때 냈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쵸?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좀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약간 멍 때리는 순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역시 어성화 친구들, 역시 능력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3월 8일 지난 시간에 내주었던 과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제는 어디에서? 그쵸, 선생님이 밴드를 안내하는 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도덕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다 개설을 했는데 3학년 친구들이 의외로 가입을 많이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도덕을 1학년, 2학년 때 마무리를 한 학교가 많은데 그래서 3학년 때 도덕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가입을 많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많이를 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과제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퀴즈앤이라는 게임 활동을 통해서 단원 내용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 있었던 순위도 선생님이 여기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이때 이 주영이라는 친구가 1등을 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하는 내용 정리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성평가까지 하지를 못해서 요것도 밴드에 올려놨는데요. 이때 피카소와 예현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성실하게 너무 정성껏 잘 써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박수 100번 고마워요. 그럼 이제 과제를 한 친구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과제 1은 토론하며 도덕함이라고 해서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다는 과제를 했었어요. 물론 강제성이 있는 과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해도 된다.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온라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라라고 했다면 이 과제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 7명의 친구가 굉장히 잘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피카소와 뿌에라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이 두 친구들은 밴드에 이렇게 비밀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밴드에 비밀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설정을 다 해줬거든요. 포레스트 친구가 헉, 나 저런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진짜 했어야죠. 그쵸? 하세요. 응? 그래서 비밀 댓글에다가 자기의 카톡, 별명이나 아이디 혹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면은 그리고 여기 달 때 아까 형성평가에 글을 달아줬던 피카소와 예언 친구도 같이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비밀 댓글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면 쌤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 남겨줘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 다음에 과제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환경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볼 거기 때문에 환경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1, 2학년 때 끝낸 학교가 많아서 참여율이 조금 낮을 거라고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수업 준비하면서 화요일날 이제 두둥하고 봤더니 33명이나 참여를 해줬어요. 굉장히 고마워요. 여기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친구들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을 해주세요.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이 설문 결과는 우리 여기 잠시 뒤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한 내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2주 전에 만났었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걸 한번 간단히 한번 요래요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히 이 한 페이지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연은 인간 우리들의 삶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 그런데 자연을 자신이 자연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서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너무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자연 중심으로 바라보면 발전, 개발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균형 잡힌 자연관을 갖고 생명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과의 조화가 필요해져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수락세록 조금 기억이 나시지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이어서 오늘은 환경 친화적인 삶의 실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고요. 학습 목표 2가지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빈 친구가 지난 시간 복습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실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지? 우리 이종명 친구가 쌤이 이따가 엄청 많이 얘기할 걸 벌써 얘기해줬어. 똑똑한 친구. 응? 우리 이순이 친구 지금 들어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이순. 요거 우리 신문 기사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온 건데, 네, 우리 전준호 친구가 대기오염, 이인우 친구가 미세먼지, 포레스트 친구가 미세먼지, 천현나 친구가 대기오염, 우리 예현 친구가 초미세먼지, 서원 친구 황사. 맞습니다. 다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미세먼지. 쌤 어렸을 때는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막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막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쌤 지금 생각나는 게 쌤이 중학교 때, 중학교 4시간인가?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왜 물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 먹어? 누가 그걸 돈 주고 사 먹어?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게 불과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선생님마저도 집에서 생수를 사 먹거든요. 이처럼 우리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치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시대 상황이 이렇게 참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한 소비를 해야 되겠지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수지와 준수라는 친구의 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이 친구들 방금 살펴본 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겠지요. 이 준수는 뭐 시아 준수인가 보면 우리 수지와 준수와의 대화 내용 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이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한번 봐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나쁘면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고 그래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환경오염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그 다음에 토양오염, 수질오염, 그 다음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 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점은, 이러한 환경 문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뭐야? 우리 아까 살펴봤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환경이라는 문제는 뭐 천안에 있는 충남에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문제인가? 아니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아까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었죠. 그렇죠. 우리 전준호 친구가 되돌리기 어렵다, 국가적인 문제다. 그쵸? 이 세계적인 문제, 초국가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치요? 오늘날 우리 지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인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
즉 자연을 인간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환경보다 인간의 편리함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환경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거, 이 큰 흐름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산해내고 또한 많은 소비를 하게 되지요. 바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이 개발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구가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너무 많아게 치게 되면 한계를 초과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기사 내용을 보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하며 도덕함에는 선생님이 기사 2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우리 이종명이라는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뭐 공장 돌리는 거 조금 안 돌리고 사람들 막 여행 다니던 거 유럽에 안 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사 2개를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거는 선생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환경에 문제를 끼치는구나. 역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던 기사예요. 요거는 한 일주일 전쯤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은데 이 기사는 선생님이 밴드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요 스포티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약 2억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스트리밍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영상을 볼 때도 스트리밍 됩니다, 그렇죠? 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쌤도 잘 몰랐으니까, 그렇지? 한번 볼게요. 연구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금은 음악을 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듣지만 선생님 때는 테이프 있었고 그다음 중학교 때 선생님이 H.O.T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H.O.T CD 사주세요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CD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굉장히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됐겠지요. 미국에서만 CD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6만 1,000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CD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이 스트리밍 플랫폼 등장으로 인해서 약 8,000톤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 사람들이 스트리밍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CD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급감했지만 요 다음부터 잘 봐야 되는 거야.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서버 비용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내가 환경 오염을 끼친다 이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아까 뭐였어? 인간 중심주의로 바라보는 자연관과 그다음 생태 중심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자연관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균형 잡힌 자연관이 필요한 거죠. 너무 생태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가지면 개발이라든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매년 35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음악 스트리밍의 환경적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으려면 멀리 떨어진 서버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35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발생된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땡땡땡땡 뭐 이렇게 있잖아. 니네 막 영화 보고 막 하는 데 있죠. 그 동영상을 30분가량 시청하는 것이 자동차를 200m 정도 운전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탄소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영상을 보지 말아야 되고 막 음악을 듣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면,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렸네. 미안해요. 이 모바일을 사용할 때 이 모바일 데이터보다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게 내가 지금 음악 듣는 게 환경 오염 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면 좀 더 환경을 생각하실 거라면 와이파이에서 조금 더 듣는 게 내가 지금 환경 보호하고 있구나. 그거는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렇지?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렇게치 않게 사용하는 것, 이게 환경 문제에 연관되는 거야 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다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 이제 두 번째 기사는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가치를 산다, 미닝아웃, 친환경 소비로 이어져. 여기에서 미닝아웃은 이게 책에도 많이 소개되고 했었던 건데 쌤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나? 응? 김현빈 친구가 와이파이 쓰는 우리 집 칭찬해요. 칭찬해요. 장준혁 친구는 게임 안 하는 나도 칭찬해. 게임 안 하나 봐. 예연 친구도 게임 접기 잘했네. 게임을 접었나 봐. 선생님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눈 뜨자마자 게임을 해. 자, 볼게요. 여기서는 가치를 산다. 미닝아웃, 친환경 소비로 이어져. 요거는 미닝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신념에 의해서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미닝아웃의 의미를 선생님이 네모칸을 쳐놨어요. 바로 미닝아웃은 신념에 의해서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일본에 대한 물건, 이런 불매운동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미닝아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신념? 환경에 대한 신념을 갖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게 바로 소비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산다든지 동물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화장품을 구매한다든지 와 같이 이렇게 내 신념이 반영돼서 소비 생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러한 바람직한 신념을 갖고 소비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 이 기사를 밴드에 다 링크를 시켜놨어요. 거기서 보면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전국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랬을 때 2020년에 우리 얼마 전에 총선 끝났잖아. 202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다면 어떤 대통령을 뽑겠는지 표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순위가 뭐였냐면 환경 대통령이었어요. 학생들도 굉장히 환경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은 바로 환경과 굉장히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소비 생활 또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겠지요. 그럼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우리 김현빈 친구가 미닝아웃이 저런 뜻이었구만. 그치? 새롭게 알게 됐죠.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야. 그쵸? 우리 이제 첫 번째 과제가요. 바로 이 두 기사 중에서 한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밴드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과제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2주 전에 과제로 설문조사를 참여해봐라 라는 과제를 냈었지요. 바로 그 결과를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문조사의 문항은 굉장히 간단해서 딱 5문항으로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금방 할 수 있었어요. 보면은 이 설문조사 문항은 한국 필리스 모리스라는 데에서 바다사랑 캠페인 봉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에 썼던 문항에 근거해서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충남교육청의 연구정보원 유레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통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월 8일 날 만났지요? 그래서 9일간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33명의 귀중한 친구들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친구들 칭찬.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환경오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결과 내용을 보면은 파랑색, 우리 하늘색 이 막대가 가장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치요? 그러면 친구들이 답해준 내용을 보면은 친구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환경오염은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포레스트 친구가 중3 도덕밴드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에듀스 충남에 이 밴드를 안내하는 자료를 학습 자료와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루키라는 친구가 1번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노 친구가 대기오염, 현빈 친구가 대기오염이라고 했어요. 여기 친구들이 대답을 한 것처럼 맞아요. 우리 어서와 중3 도덕 친구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환경오염은 네, 맞아요. 대기오염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두 번째는 수질오염, 그 다음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 그럼 두 번째 문항은요. 환경오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즉 이 주황색 막대에 해당이 되는 답변은 뭘까요? 뭘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변을 한번 여기에 제시를 해주면 거의 친구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오염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환경정화 시설이 부족해서, 2번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3번 환경오염을 시킨 사람에 대한 낮은 처벌 때문에, 4번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라고 했을 때 우리 루키 친구 2번, 피카소 친구 4번, 전준우 친구 4번, 지영이 친구 3번, 예현 친구는 2번, 4번 두 개 얘기했네요. 이노 친구 2번, 그 다음에 누구지? 092 친구 4번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결과가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봐볼까? 보면 여기 친구들이 제시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우리 친구들 2번과 4번을 얘기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치요?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던 거 환경오염의 심각성, 그 다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부터 조금씩 봤는데 우리의 삶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현빈이 친구 아니다 선생님 4번으로 바꿀래요. 그래요. 4번. 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092 친구처럼 인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저부터 바뀌어야겠네요. 라고 했어. 멋진 친구야. 092 친구 박수 100번 쳐줘야 돼. 아주 우수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환경오염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을 해준 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나온 건 절대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 그 다음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걸 위반하는 걸 절대적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게 가장 많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은 물, 전기 아껴 쓰는 것,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것. 내가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을 해준 거는요. 바로 환경보호를 실천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환경의 감시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서와 중3 도덕 친구들은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밴드에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늘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 다음 아니다 1점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는요, 선생님이 밴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점수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바로 뭐야? 바로 반성,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도덕을 왜 배운다 그랬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잘 실천하지 않으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더 잘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반성, 성찰 필요합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찰하며 도덕함입니다. 우리 성찰은 반성한다는 걸 얘기하겠지요. 우리는 도덕적인 탐구와 성찰을 통해서 도덕적 실천을 한다. 이게 바로 doing moral 도덕함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 애기들이 하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약간 뉘앙스가 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반성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층에 있는 우리 피카소 친구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네. 보시면 맨 위층부터 환경보호와 조금 어긋나는 장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면요. 우리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층은 뭐가 있을까? 맨 위에 있는 층을 한번 보시면 3층 에어컨을 틀어놓고 우리 피카소 친구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에어컨 틀어놓고 TV도 틀어놨어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다음 그 아래는요.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물을 틀어놓은 채로 양치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 잔반을 굉장히 많이 남기는 것. 우리 092 친구가 엄청 많이 답변을 해줬네. 다 맞아요. 우리 092 친구. 잘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1층에서의 잘못된 것은 환경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1층에서는 이거 잘 안 보이나? 1층에서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 1층에서는 네. 맞아요. 위에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치요? 우리 아까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밖에 있는 친구 아주 쿨하게 네, 맞습니다. 바로 뭐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치요? 이처럼 이 그림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러한 행동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더라도 의지가 약해서 실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런 걸 보시면서 의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의지를 강하게 형성해서 도덕적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치요?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쓸모 있는 물건 재사용을 하고 자연을 재활용하자라는 거죠. 이런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바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처럼 환경 친화적인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측면에도 필요하겠지요. 바로 우리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은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치요? 이것은 사회적인 노력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사회적인 노력뿐, 개인적 노력, 사회적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바로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 요거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죠? 바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기후변화 협약은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리우환경협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환경 문제는 개인 한 명의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요거 하나를 소개를 해줄게요. 이거는 기후변화 주간
이 우리 환경부에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쌤 페북에도 오늘 새벽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막 올렸거든요. 이런 관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환경은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간 제12회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저탄소 실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 주제는 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 라는 주제로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기후변화주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환경오염의 위험성, 이런 거를 증강현실,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 이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때가 기후변화 주간일까요? 아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할 거를 벌써 얘기해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오늘 4월 22일이 무슨 날이야? 맞아요. 김현빈 친구가 지구의 날 50주년이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그때 1970년 4월 22일 그때 처음 지구의 날 행사를 했었던 모습의 사진입니다.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원 의원과 하버드 대학 학생이 함께 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 70년 4월 22일에 바로 이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열면서 지구의 날을 선언한 겁니다.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죠. 2천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구의 날 행사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불을 끄는 행사일 겁니다. 그치요? 소등 행사. 그래서 우리 과제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소등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 소감을 밴드 게시물 댓글로 달아주는 게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소등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뽑히면 쿠폰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바로 이 주소 링크는 밴드 과제 게시물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노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더라? 8시부터 10분간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냐? 환경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된다. 물질주의적인 소비 생활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계 지속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재사용, 재활용을 하고 사회적인 노력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국제협약을 통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성찰을 했다면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치요? 굉장히 숨가쁘게 쭉쭉쭉쭉 넘어왔습니다. 그치요?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 밴드에서 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3차식 과학과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29일 수요일 날 2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